오늘은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데요. 어린이날에 주말까지 이어진 마지막 연휴 전 사전투표를 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시데스크 기자들도 사전투표 했나요? 네, 저희도 오늘 점심시간을 이제 활용해서 사전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인증 도장이 남아 있는데요. 네, 화면에도 저희가 찍어온 인증샷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점심시간을 잠깐 들러서 갔다 왔는데도 뭐 줄이 오래 기다려야 될 정도로 길진 않았지만 계속 끊이질 않고 투표를 하러 오는 게 정말 사전투표 열기가 뜨겁구나를 현장에 가서 바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 좀 전에 주먹은 이현수 기자 네, 주먹이네. 제 주먹입니다. 저희 기표를 인증을 하는 건가 그렇죠. 보군요. 근데 뭐 이제 지지 후보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저희는 또 나타낼 수가 없어서 주먹을 정말 꽉 쥐고 찍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취재 지시 좀 하려고 했더니 아무도 안 보이더니 다 저번 빼고 사전투표하러 갔다 오신 건가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시각 5시가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사전투표에 대한 열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선 후보들도 있지만 그 후보들을 돕는 조연들의 영상이 또 화제인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투표하러 가요! 투표장으로 달려오는 당신 멋져. 소주 가져가시오. 장사도 힘들어요. 우리가 하루가 하루 먹기 쉽지 않아요. 그럴 땐 아니지. 그럴 땐 아니지. 재밌는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각 당에서는 저런 영상들 만드는데도 상당히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제 TV 토론까지 끝났고요. 이른바 깜깜이 선거라고 하죠.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후보의 표를 나에게 끌어오기보다는 이제는 내 지지자의 표를 투표장으로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느냐, 어떻게 투표소로 나오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후보들의 급선무거든요. 캠프들도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희정 지사 그리고 김부겸 의원, 국민의당에서는 김경진 의원 등이 나서서 투표 동료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는 겁니다. 약간은 망가져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당심이다. 이렇게 저분들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 당심이다. 그런데 강병규 기자, 네. 현직 지자체장들은 저렇게 누구 특정 후보를 뭐 지원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위반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선거운동도 아닌데 저런 영상은 상관이 없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메시지가 없기 때문인데요.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최근 들어서 사전 투표를 좀 더 부흥시키려는, 흥행시키려는 그런 광고를 많이 냈었습니다. 따라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저렇게 영상으로나마 좀 참여를 하게 된 건데요. 이재명 시장이 좀 보이지 않는데,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이 근로자의 날에 있었던 사고 있었죠. 타워크레인 사고를 기리는 마음에서 따로 춤을 추거나 어떤 재밌는 영상을 따로 찍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현수 기자. 네. 그런데 우리 지금 사전투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전투표 괴담 이런 소리도 들리던데 어떤 괴담이고 진실은 뭔가요? 콕콕 한번 짚어줘 보시죠. 이번 대선에서는 사실 사전투표를 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뭐 조금 뒤면 마감이 되긴 하겠지만 좀 기록을 세울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오전에 그리고 어제 저녁부터 투표 용지에 대한 괴담이 있었습니다. 투표 용지가 2가지 종류다라는 이야기가 돌았는데요. 제 뒤에 화면을 보시면요. 2가지, 홍데스크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1, 2, 3, 4번 세로로 좀 간격이 더 있냐 없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저 이렇게 칸마다 사이가 비어 있느냐라는 점이 차이가 있는데요. 원래 선관위에서 만든 디자인은 이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내가 찍고 온 투표용지는 사이사이에 공간이 없었다라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2가지 종류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했었는데요. 선관위에서 그런 건 괴담일 뿐이다. 투표용지는 한 종류뿐이다라고 했고요. 저도 오늘 이제 투표를 하러 가봤더니 여기 이제 선관위에서 했던 실제 투표용지, 이 투표용지가 나왔습니다. 네, 또 다른 논란이 있었는데 이건 좀 다른 맥락인데요. 투표 기표란이 너무 좁은 것 아니냐, 아래 윗 길이가 너무 짧아서 뭔가 도장을 찍을 때 무효표가 처리되는 저렇게 테두리를 찍게 될까 봐 너무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도 오늘 사전투표를 하러 가서 뭔가 도장을 찍으려고 봤더니 칸에 비해서 뭔가 도장이 아주 좀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찍었는데
그 도장 크기와 달리 실제로 찍히는 도장은 그 사이즈가 조금 더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 칸 안에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점을 유념해서 투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최석호 기자, 이런가 하면 축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죠. 이천수 씨는 또 황당한 또 루머에 시달렸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이천수 씨가 민주당 그 투표 동료 캠페인을 뭐 하기로 했다가 괜히 뭐 적폐 축구 선수다 이러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실 텐데 그 투표를 하자 투표 캠페인을 했었는데 그 투를 그 둘을 가리키는 투 이렇게 해서 이게 홍준표 후보를 찍으라는 거냐 이렇게 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뭐 이게 투표 캠페인인데 뭐 선거관리법 아니냐 위반 아니냐 저 저기서 사실인데요. 투표에서 영어 투는 두 명을 더 그렇죠. 끌어들여라 투표에 더 데리고 오십시오라는 투표 예. 선거 운동인데 이천수 선수가 저렇게 투라고 적은 게 기호 2번을 찍으라는 얘기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그 공격을 당했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당했다가 이후에 나는 엄지척이다. 1번을 찍었다. 이러면서 또다시 이렇게 뭐 다시 이렇게 공격에 대응하는 뭐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들어가지고 새로 생긴 선거법상의 그렇죠.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손가락 표시도 안 되게 네, 돼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투표날 당일에 이제 뭐 몇 번을 찍었다는 당연히 안 되고 이제 인증샷 찍는 것도 제약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손가락 올리거나 2개나 뭐 이렇게 3개, 4개 제가 이번 했으니까 막 5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이 이번부터는 사실상 인증샷도 가능하게 되고 투표 당일에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와 관련된 이슈는 좀 기호와 연결되다 보니까 좀 예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사전투표가 계속 한창 진행 중이라서 저희가 손가락 움직임 포즈를 조심해야 할것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굉장히 조심할 것 같아요. 좀 전에 이현수 기자가 손가락을 세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셌습니다. 끝까지는 아니죠. 6, 7, 8 네, 다 네. 있는데. 자, 근데 사전투표 지금 최고 기록이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지금 현재 투표율이 기록하고 있나요? 예, 일단 조금 전인 오후 4시 기준으로요. 960만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22.78%. 요번에 처음 뭐 실시가 되는 대선 사전투표이기는 하지만 지난 총선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굉장히 많은 건데요. 전남이 30.75%로 가장 많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아무래도 호남에서 좀 더 많은 투표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가 19.57%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왜 그럴까 분석을 해보면 아무래도 보수층이 홍준표냐 안철수를 놓고 끝까지 고민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것 아닌가 이러한 관측이 강합니다. 네, 이현수 기자 네. 지금 최석호 기자가 짚어줬는데 호남은 지금 이미 30%를 그쵸. 넘었어요. 사전투표율이. 네. 근데 대구 지역이 가장 낮은데 19.57%더라고요. 네. 20%가 안 되는 수치고 전국 평균 그렇죠. 수치보다 평균보다 낮은데 낮습니다. 최석호 기자는 지금 홍준표 후보랑 안철수 후보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이현수 기자 보기에는 어떻게 뭐, 보십니까? 저희 이번 대선 보도를 하면서 이번 대선을 가장 큰 변수로 꼽았던 게 사실 보수층의 표심이었습니다. 이번 대선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란 이유 때문에 치러지는 대선이라서 보수층들이 뭐 샤이 보수라는 말도 있고요. 보수층들이 아직 사전투표에 임하지 않았다는 건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뜻이겠죠. 사전투표율이 높고 낮고 어느 지역이 더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특정 후보가 유리하다라는 해석을 하는 건 좀 전문가들은 좀 불가능해 보인다라고는 했는데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그러니까 부동층이라고 하죠. 이런 부동층들이 막판까지 표심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현수 기자 얘기로는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약간 무리다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강병규 기자, 예. 각 후보 캠프에서는 오늘 높은 사전투표율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반응들을 내놓고 있나요? 예, 우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존의 이 사전 투표율 25%로 이제 목표로 잡고 흥행을 약간 광고를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무된 분위기고요. 사전에 이 전략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율이 높을수록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다라는 전략을 짜고 들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한껏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홍준표 후보나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사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본인들 한 표라도 미리 더 받아놓기 위해서 좀 치열하게 운동했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번 사전 투표 흥행에 대해서 좀 상당히 뭐 어느 정도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상승되어 있는 걸 보고서 좀 약간 자신만만한 분위기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프리허그를 좀 공약을 했었죠. 사전 투표율 25%가 넘었을 경우에 직접 뭐 안아주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는데 직접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색깔론 정우몰이에 시달려 갔는데도 제가 굳건하게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끝내는 이제는 뭐 양강 구도도 무너뜨리고 이렇게 격차를 갈수록 벌리고 있는 이런 뭐 지도 양상을 봐도 그렇고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투표율 25%가 넘어서면 프리허그를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후보님 약속 지키실 겁니까? 이번에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구를 제일 먼저 허그를 하시겠습니까? 네, 반면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호남 지역의 투표율이 높고 사전 투표율이 높은 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놓고 호남에서 뜨거운 경쟁이 벌어졌기 때문이고 TK 지역에서 사전 투표율이 낮은 건 그만큼 자신에게 유리하다. 본게임 가면 자신이 이길 거라고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이현수 기자. 근데 저희가 지역별 사전 투표율도 지금 짚어드리고 있는데 근데 지역의 인구수가 지난 총선 때랑 또 판이하게 바뀌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떤 분석입니까? 네, 뭐 지난 대선 때, 총선 때 이제 유권자 수를 지역별로 보면요, 우선 뭐 수도권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나선 원래 영남, 호남, 충청 순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선거 뭐 전략가들이 소위 선거 전략을 짤 때 이제 영남과 호남이 전략적 몰표를 선택하면 충청이 항상 캐스팅 보트를 진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엔 순위가 좀 달라졌습니다. 충청이 호남을 앞선 겁니다. 특히 뭐 TK 지역만 따져보면 TK 지역만 428만에 달하는데요. 호남 지역이 426만이니까 TK 지역 인구가 더 많이 유권자 수가 늘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런 유권자 수 변화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좀 물어봤는데요. 이번 대선의 특징이 지역적 대결 양상이 많이 약해진 점도 있다면서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네. 강병규 기자, 네. 오늘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사전투표 마지막 날이자 어린이날이자 연휴 또 시작일인데 네. 오늘 후보들 굉장히 바빴겠어요. 오늘 후보들의 유세 타겟층은 누구였습니까? 아무래도 네 글자로 말하면 동심 저격 아닐까 싶습니다. 동심 저격. 예, 아이들의 마음을 좀 저격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아이들 마음을 얻어야 뭐 가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해석이겠죠. 예,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후보는 오늘 국회에서요, 이 장애아, 뭐 비장애아 가족이 함께하는 어린이날 행사라는 걸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고 있는데. 그리고 이 어린이날을 맞아서 이 페이스북 통해서 이제 수업 없는 날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의 어린이 공약도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철수 후보는 유동인구가 많은 부산 백스코를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좀 따뜻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좀 더 부각을 하고 있고요. 이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재밌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이 병아리 모자를 이렇게 쓰고요. 이제 직접 아이들 앞에서 동심 저격을 하는 모습인데요. 아이들의 손을 이렇게 잡아주고 가족 같이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유원지를 방문했습니다. 서울대공원과 어린이날을 방문해 저렇게 사진을 찍고 뭐 단란한 시간을 보냈고요. 홍준표 후보의 경우도 국회 헌정회관 건물 앞에서 어린이와 대통령 후보 홍준표가 함께하는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해 동심 저격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강병규 기자, 근데 왜 기호 순서대로 설명을 하지 왜 홍준표 후보를 제일 나중에 설명했어요? 아, 예.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영상이 제일 안 들어와가지고 지금 기다리다 그러신 건가요? 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호순을 전해드리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영상이 들어오는 부분이 좀 늦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을 연결 지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저희가 늦췄던 건데 굉장히 긴장하면서 대답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최석호 기자, 홍준표 후보 관련해서 이 질문하려고 저희가 제일 늦게 설명을 드린 건데 친박들의 징계를 풀고 바른정당 탈당파들을
복당 바로 시키겠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있다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이제 강병규 기자가 설명을 했는데 그게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사실 굉장히 어린이날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는데 홍준표 후보는 오늘도 네 사람만 잡겠다. 그래서 보수층 그리고 좀 어르신들을 위주로 그 유세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에게 악재가 생겼습니다. 홍준표 후보 어떤 말을 했나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친박들 우리 당권 정지하고 이래 된 거 다 용서합시다. 바른정당에서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다 용서합시다. 그래서 이제는 모두 하나가 돼서 5월 9일 우리가 압승하기 위해서 바른정당에 나갔던 분들, 복당하시는 분, 우리 안동 시민 여러분 다 용서해야 되겠죠? 복당시키는 게 맞죠? 이정현이, 그 다음에 울산의 정가변이, 그리고 그 서청원, 그 다음에 최경환, 윤상의 다 용서하는 게 맞겠죠? 예, 홍준표 후보는 어제 경북 안동 유세에서 친박계 의원들의 징계 해제와 함께 바른정당으로 탈당했던 의원들을 모두 대선 전에 복당시킬 수 있는, 돌아온다면 모두 복당시킬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도 의원총회가 아닌 비대위 회의만 열어서 의결을 거쳐서 바로 좀 대선 전에 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비대위 회의 열지 않고 잠적을 한 상태인데요. 이러한 어떤 당 지도부와 홍준표 후보와의 커뮤니케이션 없이 홍준표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바로바로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서는 왜 우리랑 상의조차 하지 않느냐 하면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홍준표 후보 측에 전화를 해봤을 때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제안을 하기 전에 혹시 정우택 원내대표와 얘기를 했느냐라고 하니 이미 상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쪽이 맞는 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선 홍준표 후보 이건 사실상 보수 대통합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걸로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보수의 표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바른정당의 집단 탈당 인사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친박계 인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그런 점을 이제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 다 용서하고 우리 함께 가자, 보수 대통합을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지금 선거 구도 외에도 향후 당 내의 역학 구도와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그 탈당 의원들이 다시 한국당으로 복당을 하려면 원래 원칙상으로는 이제 시도당에서 그 심사를 거친 다음에 중앙당의 비대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이제 시도당 절차 없이 비대위원회에서 일괄로 바로 해주자라고 홍 후보가 제안을 한 건데,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 후보인 만큼 지금 당내에서 강한 권한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런 복당 부분이나 징계 정지 부분은 사실상 비대위원회 권한이기 때문에 비대위원회가 열려야 하는데 오늘은 열린다는 얘기만 있고 사실상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금 통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 홍준표 후보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이 오히려 통합보다 더 잡음만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잡음만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추측, 이현수 기자 그 추측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지금 바쁜 일정 속에서 보수 대통합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텐데 어저께 그렇게 얘기해놓고서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 바른정당 집단 탈당 사태 이후에 여론이 지금 이반하고 있다라는 조짐을 느꼈기 때문 아닌가요? 그것도 있죠. 또 민심이 역풍을 맞고 있는 거죠. 바른정당 탈당 의원이 13명에 정운천 의원까지 합류하려다가 황영철 의원이 번복하고 정운천 의원 또한 남겠다라고 다시 잔류를 선언한 마당에 이제 친박계 의원들조차도 아니 탄핵 정국에서 그렇게 심한 말을 했던 의원들을 모두 다 받아줄 수 없다. 선별적으로 받아야 한다. 친박계 내에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홍준표 후보가 현장마다 다니면서 기자들과 일정을 마친 뒤에 따로 만나서 이렇게 백브리핑이라는 걸 하는데 원래 그 백브리핑에서 홍준표 후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해왔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왜 그런지 유독 기자들과 백브리핑을 하지 않았고요. 기자들이 차에 오르기 직전에 홍준표 후보에게 비대위원회가 오늘 열리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홍 후보 구글 트렌드 1위라면서 다시 한번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구글 트렌드를 자세히 보면 문재인 후보는 부정적인 언어로 검색 순위가 1위고 저는 긍정적인 그런 언어로 검색 순위가 1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글 트렌드로 보면 홍준표가 분명히 돼요. TV 토론 5번 가는데 다 보셨을 겁니다. 1번 거짓말 너무 많이 하죠. 3번은 어린애죠. 3번한테는 왔다 갔다 하고 그거 대통령 시키면 안 되겠죠. 네, 선거 일주일 전인 그제였죠. 5월 3일 이후로는 선거 새로운 여론조사를 조사해서 발표하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 기간이 돌입했는데요. 다만 빅데이터 분석 등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홍준표 후보의 저런 발언이 그런 것을 유념해 두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강병규 기자, 네. 구글 트렌드 검색 순위 1위다. 홍준표 후보 저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입니까? 딱 단정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 시일에 따라서 좀 이런 결과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우선 홍준표 후보가 좀 설명하는 기준은 5월 2일 기준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75, 문재인 후보가 63, 안철수 후보가 37로 이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공정성에 있게 다른 후보들이 1위 했던 순간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 안철수 후보는요, 4월 17일 기준으로 안철수 후보는 77,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72, 홍준표 후보는 27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까지 선거운동 평균을 봤을 때는 문재인 후보가 72, 안철수 후보가 50, 홍준표 후보가 47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일에 따라서 좀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무작정 어떤 후보가 주장을 한다고 해서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무조건 믿고 1위라고 좀 단정 짓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강병규 기자가 사실을 정확하게 짚어준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그런데 조금 전에 홍준표 후보 얘기를 한번 되짚어보면 문재인 후보 1번은 거짓말하는 사람, 또 3번 안철수 후보는 어린애라고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이미지로 좀 계속 고착화를 시켜나가려는 전략입니까? 네, 홍준표 후보의 유세 발언은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루에 6차례, 7차례 거점 유세를 하는데요.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청중들에게 유세 듣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이미지로 각인을 시키는 건데요.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를 이제 콕 찍어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TV토론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또 안철수 후보에게는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사람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홍준표 후보가 요새 다니면서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뻔히 보이는 노림수가 있는 거겠죠.